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정상 근무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부터 황금 연휴를 즐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보다 1.5배에 해당하는 휴일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여성암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젊은 여성에게서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 비교적 치료 결과가 좋고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방암의 치료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자 개개인의 전이나 재발의 위험도, 연령, 호르몬, 수용체, 유무 같이 종합적으로 상태를 파악해서 맞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유방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또 전이와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외과 상담 시간 마련합니다.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속의 관리 예방법에 대해서 전문의의 도움말 듣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여러분의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유방암, 유방질환, 각종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두 대의 전화 11시 40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함께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과 상담 준비했고요. 도움말 드리기 위해서 광주 현대병원 외과 유방갑상선암센터의 김혜경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유방암에 대한 인식과 또 조기 검진을 하면서 발견이 빨라지고요. 예후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는 어떤 것들인가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인자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초경이 빠를 때, 또 폐경이 늦을 때, 네.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를 하실 때, 또 음주는 잘 알려진 위험인자 중에 하나고요. 비만과 또 첫 출산이 늦을 때, 또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을 때도 위험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폐경 후에 장기간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한다든지 또 그 외에도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또 장기간 복용한 피임약처럼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돼 있고 또 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유방암에 호르몬 치료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유방이라는 것은 그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달을 하고 증식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 노출이 많다 보면은 계속 증식을 하는 자극을 받게 되고 또 발달하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유방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분할을 하면서 유방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정상보다 너무 길어질 때는 여성 호르몬 암 발생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암을 저희가 진단을 받게 되면 암의 성질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암이 여성 호르몬을 먹고 증식을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최근 유방암 치료는 맞춤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한다, 무조건 항암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암의 여러 가지 인자를 분석해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든지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대개의 경우 유방을 검사를 했을 때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검사를 하게 되고 또 허투 이니비터라든지 KI67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요. 네. 암이 성질이 순하고 또 호르몬 수용체가 강양성일 때는 최근에는 항암 치료 없이 호르몬 치료만 하기도 합니다. 네. 또
그 항암 치료를 끝난 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5년 정도 여성 호르몬 억제 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춤 치료라고 하셨는데 이 호르몬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그 여성 환자분들은 세 가지로 나누면 네. 폐경되기 전 여성하고 폐경이 되신 분들하고 네. 또 중간에 폐경 전이었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요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폐경 전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게 되고요. 네. 네. 또한 여성 호르몬이 유방에 작용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 억제제를 같이 복용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폐경 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그 난소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니고 부신에서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차단해주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이 대개 40대나 50대 되거든요. 그 보통 40대 후반에 진단을 받게 되시면 중간에 폐경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처음에 그 폐경 전 치료를 2, 3년 정도 하다가 폐경이 되시고 났을 때는 다시 폐경 후 여성에 맞춰서 치료를 좀 스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유방암 호르몬 억제 치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유방암 중에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분들이 대개는 50% 이상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고 하면 모두 그 여성 호르몬 억제하는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르몬 치료의 사용 시기라든가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요즘 최근 그 호르몬 치료가 대개는 5년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러 논문에서 10년 동안 억제를 했더니 더 생존율이 좋아지고 또 호르몬 치료를 인한 부작용은 또 줄어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최근은 10년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보험이 5년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5년으로 좀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치료하면 뭐 부작용이 줄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부작용이 좀 있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네. 호르몬 뭐 치료를 받기 전에 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든가 또 개인별로 좀 다르게 적용할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폐경하시지 않은 분들을 인위적으로 폐경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경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얼굴이 많이 뭐 달아오른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관절통, 뭐 우울증 같은 것들이 심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 호르몬 그 억제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전, 또 색전증 같은 것들을 또 유발할 수도 있겠고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가 뭐 자궁 내막암, 또 최근에는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검진을 하면서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꼭 다 마치지 않고요. 네. 그 중간에 2년이나 3년 정도 봐서 괜찮으면 끊는 경우도 있고 네. 또한 그 난소 기능을 좀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난소가 손상을 받아서 불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그 난소 기능을 좀 억제하는 주사를 항암 치료와 좀 병용을 함으로써 좀 기능을 보존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자궁 내막에 자꾸 이렇게 혹이 생기든지 뭐 그 안 좋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약을 끊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환자에게는 그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 부작용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호르몬 치료를 중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호르몬 억제 치료를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효과는 있지만 이런 또 부작용들이라든가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점들은 또 고려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런데 또 치료용 호르몬제를 먹으면 뭐 유방암이 온다 이런 그 말이 많아서 중년 여성들은 폐경 증세를 자각하더라도 이 치료를 망설이는데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그 폐경 되시고 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폐경 증상이 정말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진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유방암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하는 호르몬제는 보통 4년 이상 길게 먹었을 때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폐경이 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이제 빠르면 2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면 몸이 적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급성기에는 저희도 드시도록 말씀을 합니다.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네. 또 호르몬제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 치매를 좀 예방한다고 하기도 하고 네. 심혈관 질환 위험을 좀 감소시킨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먹지 마세요라고 하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6개월마다 유방 전문의하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시행을 하시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 혹이 좀 잘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식물성 다른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요. 또 호르몬제를 좀 중단을 권유할 때도 있고.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도 추적 관찰하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치료용 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의와 상담을 한다든가 또 정기적인 검진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라디오 정보시대 매주 금요일은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과 상담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광주전화 383국에 9993번 또는 383국에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21분입니다. 살아있는 생활정보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 생활 속의 새롭고 유익한 정보와 궁금증 라디오 정보시대가 채워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83-9993, 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받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에 접속하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외과 상담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도중에 여러분의 상담 전화도 받고 있죠. 유방암, 유방질환, 각종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고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는데 겨드랑이 쪽 림프선으로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번 주에 수술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이가 돼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데 항암 이후에 수술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하셨고요. 그렇다면 대략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자의 경우에는 그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아직 수술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3개 이상 됐다든지 유방암의 크기가 크면 원래 수술을 할 때도 암세포가 그 수술하는 것 때문에 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이 여부를 좀 막기 위해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시면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암세포들이 혹시 조그맣게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 있을 것들을 없애는 효과도 있고 또 이 항암제가 이 유방암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수술을 다 해버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 사실 평균적으로 좋다는 걸 쓰는 거지 이게 암에 맞는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대개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좀 줄이고 또 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임파선 개수를 좀 줄여갖고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네. 대개는 항암 치료를 한 6번을 받는다고 하면 네. 3번 정도를 당겨서 치료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 나머지 3번을 또 치료를 하고 또 상태에 봐서는 그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면 그 호르몬 수용체 호르몬 억제하는 치료를 받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수술을 1기로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이 림프절로 됐다고 하면 대개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이된 부분이 좀 많이 감소를 하면은
요즘에는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일단 유방암에 걸렸을 때 림프선으로 전이가 됐다고 하면 더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이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많이 있나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임파선 뭐 한두 개 정도는 뭐 크게 예후에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보다도 조기 검진이 중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치료한 후에 또 재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방암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유방암의 재발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유방암이 그 여성암 중에는 갑상선 암 다음으로 2위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 예후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1기 같은 경우에는 95%, 97%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2기 이상 되시면은 뭐 95% 이상 괜찮다라는 네. 말도 합니다. 네. 또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유방암을 통틀어서 평균 생존율, 5년 생존율이 90%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최근 약도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암의 성질이 그닥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3기나 4기 때 진단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재발이 가슴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많이 재발하는 부위가 겨드랑이 하고요. 그리고 그 목, 쇄골 상부 림프절에서 목 주변이 가장 많이 재발을 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폐, 또 그 다음이 간, 그 다음이 뼈, 그 다음이 뇌 이런 순으로 전이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은 자꾸 수술한 쪽 목이라든가 겨드랑이 또 수술한 자리를 만져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발견을 하게 되면 재발을 했다 하더라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만져보시고 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 후에 정기검진 여부에 따라서 생존율이 크게 엇갈린다라는 이런 보고도 있었는데요. 치료가 잘 됐다 하더라도 추적 관찰이 좀 중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추적 검사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받는 게 좋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다 마쳤을 때는 그 5년 동안은 6개월마다 검진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암의 성질이 굉장히 뭐 상피내암 같이 연기라든지 뭐 또 굉장히 순할 때는 검진을 하긴 하지만 그 할 때마다 뭐 CT도 찍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암이 심했다든지 재발을 그러니까 전이가 돼서 발견된 경우에는 3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라고 하셨네요. 유방암 검진에서 왼쪽에 8mm 정도 되는 혹이 발견됐습니다. 6개월 추적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어제 다시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크기는 그대로이고 가족력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갑자기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아직 미혼인데다가 나중에 모유 수유도 해야 되고 지금 크기도 작고 그대로인데 수술을 당장 해야 되는 걸까요? 미혼 여성이라서 좀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환자가 이제 앞으로 그 임신의 예정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미혼이시라고 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해보셔도 되고요. 네. 혹시 임신이나 결혼 계획이 있으실 때는 혹이 호르몬 영향을 받으면서 갑자기 커진다든지 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수술을 하시라고 저희도 권유를 하게 되고요. 네. 대개의 경우 그 8mm 혹 하나를 제거했을 때 유두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면 모유 수유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이 혹이 더 커질 수도 있는가 보죠? 예, 가슴이 처음에 이제 임신하게 되면 팡팡해지고 커지고 네. 또 이제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유선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괜찮은 혹이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서 커질 수도 있고요. 약간 그 오래 놔두면 암으로 변이되는 세포가 있었다라고 하면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중간에 약간 이상이 보여도 수술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태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안전하게 미리 수술을 하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네, 특히 이분의 경우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더 뭐 수술을
하는 쪽으로 의사가 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좀 찜찜하시니까 권유를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변이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두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추적 검사는 좀 자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예, 가족력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보통 6개월마다 추적 검사하라고 권유하거든요. 네. 이상이 없을 때도. 그리고 식구 중에 생기신 분의 발병 나이를 생각을 해서 그분이 40대 때 생기셨다라고 하면 30대부터 6개월마다 검진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네. 그 검진은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관리 예방법에 대해서 도움말 듣고 있습니다. 문자를 또 주셨는데 이분은 33살 여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두 뒤에 염증 고름이 생겨서 병원을 가서 이 고름을 짰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나 그 외 약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고름 제거 수술부터 하고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 고름은 완치가 될 수 있는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유두 밑이나 주변에 염증이 생기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유두 근처에 생기는 고름은 재발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대개는 유두로 균이 들어가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음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몸에 자가항체 같은 게 생겨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함몰유두가 있으셔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수술을 통해서 그 함몰된 유두를 좀 빼주는 수술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도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진단 받았을 때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재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먹든지 고름을 짜내는 시술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대개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4주가 되기 전까지는 약이 태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네. 약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 임신을 하셨다고 하면 그 지장이 없는 약으로 처방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치료하시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임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약을 드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네, 어떤 약을 드셔도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곧 임신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이 처방 받으실 때 전문의와 이 부분을 좀 상담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미리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그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으로 처방을 해드리니까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그 모르고 먹었는데 임신이 지금 한 4주입니다, 5주입니다 했을 때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만약에 이분이 또 만약 고름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면 어떤 점에 좀 조심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염증이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치료하면 빨리 치료가 되니까 초기 네. 발견이 중요하고요. 네. 그 보통 저희 환자들이 재발해서 다시 오시는 경우에는 회식한 다음 날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기나 또 유지방 같은 것들이 이런 염증을 생기는데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회식을 하셔도 뭐 고기 종류를 피해서 하시면 네,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상담 해드렸습니다. 이 유방암 환자는 체중이 늘어나서 비만이 되는 것을 특히 조심하려고 하던데 재발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로는 그 폐경이 된 다음에 체중이 1kg 늘면 유방암 위험도 1% 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비만하고 고지방식이는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고요. 더구나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겨드랑이 림프절을 좀 제거를 하니까 팔에서 심장으로 오는 림프 순환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체중이 늘면 팔이 더 잘 붓고 이 순환이 더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유방암 환자들 또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유방암 재발도 막고 예방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바로 임신과 출산을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 하는 게 좋고 또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추는 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예,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12개월 이상 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4개월로는 큰 효과는 없고 모유 수유를 하실 때는 12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직장인들이 사실 12개월 이상 모유 수유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유방암이 단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유방암 환자들을 물어보면은 모유 수유했다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하셨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른 위험 요인들을 줄이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도 식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골고루 먹어야겠지만 어떤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유방암에 좋은 음식은 제철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선한 음식을 먹으란 얘기거든요. 저장 음식이라든가 오랫동안 보관됐던 것들은 안 좋은 물질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 유방암 환자들은 제철 음식 위주로 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위주로 드시라고 하고요. 저희 환자들도 가장 그걸 많이 물어봐요. 어떤 음식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좋은 음식은 없고 피해야 할 음식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피해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것 대개는 이제 고지방식이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네. 동물성 지방, 또 포화지방산을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개 그 고기를 드시게 되면 조류, 닭이나 오리고기 같은 것들을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동물성 지방을 섭취해야 될 때는 수육, 그러니까 삶아서 드시는 걸 많이 권유를 합니다. 네. 또 그 우유 같은 데도 의외로 그 지방의 함량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저지방 우유 같은 것으로 드시는 게 좋고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도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예. 문자를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신 분이 계셔서 간단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50일 정도 된 여아맘인데 직수로만 모유 수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 몸살을 앓았는데 몸살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풀린다고 해서 몇 번 받았는데 가슴의 4분의 1 정도가 딱딱하게 굳어서 풀리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석회화된 건지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전 나오는 유관이 막힌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막힌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바늘로 찔러보기도 하긴 하는데 짜서 어느 관이 막혔는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좀 뚫어줘야 되고 네. 그리고는 일반적인 마사지를 통해서 푸는 거는 맞습니다. 그 염증이 없는 일반적인 점엄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뜨거운 타올, 따뜻한 타올로 찜질을 통해서 좀 대고 있다가 마사지로 풀면 좋고요. 이게 뭉친 게 오래 간다고 해서 석회화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수유를 끊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풀리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증상이 오래 갈 때는 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전몸살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방 전문의하고 상담을 좀 혹시 받으시는 혹이 게 좋겠습니다.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예, 있겠네요.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문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문자 상담 마지막으로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참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할 텐데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 활력도 생기고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유방암에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30분 정도는 땀을 흘리는 운동을 시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간격은 일주일에 5일 정도 시행을 하시면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수영이라든가 사이클 또 달리기, 등산 같은 것들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운동을 좀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유방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죠.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가장 좋은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방식을 하지 않는 것이고 네. 또 너무 고칼로리 식품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체중 관리에 힘쓰셔야 되겠고요. 또 제철 음식 위주로 신선한 재료로 섭취하신다면 유방암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을 예방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시면은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방을 자가검진을 통해서 자꾸 만져보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현대병원 외과 유방갑상선암센터 김혜경 원장께서 도움말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월 4일과 5일, 6일, 4월 동안 이 시간 라디오 정보시대 대신에 서울 KBS의 빅데이터를 보는 세상 프로그램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4월 동안 방송됩니다. 빅데이터를 보는 세상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정상이 내일 올해 처음으로 개방되죠. 그런데 가시기 전에 참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석대 주변의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방 구간을 분산하는데요. 이번엔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서 정문까지 0.9km에서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정상 개방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즐겁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